로키센 반이 스파르타라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저는요, 우리 집이 못 살았어요. 그래도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수업 한 번 듣는데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그러면 쌤이 열심히 알려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체로 학생들 보면은 1년 이상, 2년 가까이 장기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몇 달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반 스파르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이겠죠. 선생님이 항상 수업에 최선을 다하니까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스파르타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김상중 아저씨가 처제 이렇게 말해요. 처제. 사람은 말이야. 앞도 있고 옆도 있고 뒤도 있는 법이지. 그런 대사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인체 도형화를 할 때 얼굴을 그릴 때도 머리를 그릴 때도 앞도 있고 옆도 있고 뒤도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은 반드시 옆중심을 그려야 됩니다. 옆중심이요. 자, 옆중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해골이다. 이 해골에서 실제 군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해골이나 이런 얼굴의 구조화에 대한 거는 여러 책이나 자료들에서 봤을 텐데요. 거기 있는 책의 자료들이 다 약간씩 이 재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귓구녕의 위치를 찾는 곳이 어떤 책에서는 조금 뒤에 있기도 하고요. 약간 밑에 있기도 하고요. 위에 있기도 한데요. 사람이라는 게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씩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책마다 약간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반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규칙을 정한 거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귓구녕의 위치를 정 가운데다 놓는다. 뭐가 정 가운데요? 얼굴을 정 사각형이라고 놨을 때 정 가운데예요. 자, 얼굴이 과연 정 사각형일까요? 서장훈이 과연 정 사각형일까요? 아니죠. 서장훈은 여기까지 오죠? 네. 최용만 여기까지 오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얼굴 도형화를 볼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려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 머리라는 것은 두개골 플러스 턱이다. 사람은 머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의 다 자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갓난 애기들과 머리 크기가 같을까? 겁나 크잖아. 그쵸? 겁나 크잖아. 이게 이 비유가 뭐냐면요. 애기들이 머리가 자라는 비율과 대퇴골, 그러니까 여러분의 허벅지 뼈가 자란 비율을 한번 볼까요? 자, 자기 허벅지 길이를 한번 내려다 보세요.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인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인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만져보라고 하는 부위 만져봐야 돼요. 그냥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으면 머리에 안 들어와요. 무조건 만져봐야 돼요. 알겠죠? 약속이야. 자, 허벅지 길이 한번 볼게요. 재볼게요. 자기 손끝과 반대쪽 손끝으로. 자, 거기 갓난 애기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갓난 애기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애기가 몸에 있는 다른 뼈들이 자라는 비율에 비해서 머리가 자라는 비율은 적다라는 거야. 비율로 따져봤을 때 머리가 대퇴골이라든지 팔뼈라든지 척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거에 비해서는 머리가 커지는 비율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두개골 플러스 턱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해골 꺼낼게요. 자, 해골 꺼냈어요. 어디까지가 두개골이고 어디까지가 턱이냐? 자, 이 윗니빨과 광대뼈를 포함해 뇌가 담기는 이까지가 두개골이고 이 아래에 달려있는 것은 턱이다. 오케이? 두개골 플러스 턱이다. 자, 그러면
어린이들이 어른이 될수록 점점 더 잘하는 것은 턱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린이들은요, 두개골에서 눈이 뚫려 있는 곳, 이렇게 눈이 뚫려 있고요. 어린이들은 이 턱이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그러면 머리 전체에서 눈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 있다라는 거야. 서장훈 아저씨는 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머리 전체에서 눈의 위치가 되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그릴 때, 어린이를 그릴 때는 여기에 넓이를 조금 좁게 잡아주고, 어른, 성인, 남성을 그릴 때는 이 아래 턱의 넓이를 넓게 잡아주란 얘기. 그래서 두개골 플러스 턱이다. 자, 턱이 작으면 얼굴 각도도 역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각도인 거야. 선생님, 저는 모해체를 그릴 거예요. 저는 실제 사람, 반실사, 실사, 관심 없어요. 잘 들어봐. 그럼 모해체라는 것은 어린이의 비율에 가깝다란 얘기야. 코의 각도가 90도에 가깝게 나와주면서 이 코끝과 턱끝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눈은요, 눈과 눈 사이에는 눈 하나가 들어갈 폭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래서 모해체는요, 눈이 뒤로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이 좁아지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의 폭이 어때요? 아까 동양인과 서양인의 폭 얘기할 때처럼 모해체는 이 폭이 넓고 이 폭은 좁아집니다. 그리고 얼굴의 면이 어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콧대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폭이 눈에서부터 앞볼까지의 폭이 굉장히 밋밋한데 반해서 이 모해체에서의 얼굴의 입체감은 코에서부터 광대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코팩을 넓게 붙인 듯이 불룩 튀어나옵니다. 불룩. 볼살도 역시 불룩, 불룩, 불룩.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이 되는 거죠. 이게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겼잖아. 선생님이 아무리 코의 비율, 턱의 비율 얘기해봤자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 다 알고 있어. 자, 반실사에서는 코의 각도가 여기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리고 귀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해보면 귀 끝에서부터 쭉 따라와봐. 콧구멍 만져질 거야. 귀 위에서부터 쭉 따라와봐. 눈썹 내지 눈끝이 만져질 거야. 요렇게 눈의 위치와 코의 위치를 맞춰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옆모습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목이 시작하는 곳의 위치를 한번 만져봅니다. 목 끝의 위치를 한번 만져봅니다. 앞목의 중심, 여러분의 목젖, 바로 위쪽, 그리고 턱이 시작하는 곳 끝부분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쭉 손가락 따라 내려옵니다. 뭐가 만져지나요? 쇄골이 만져지죠. 여기에 쇄골이 있고요. 자, 뒷목 한번 만져볼게요. 아무도 쓰다듬어 주지 않는 여러분의 뒤통수를 한번 쓰담 해보면은 여기 뒤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만져봅니다. 자, 그럼 이 쏙 들어가는 부분과 아까 만졌던 목 앞부분이 시작하는 곳을 목을 조른다 생각하면서 두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이게 안 닿으면 안 돼. 만져보세요. 자, 뭘 봐야 되냐면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가 다소 내려와 있고 여기가 다소 위로 올라가 있다. 만져보라는 거야. 자, 뒷목에서 다시 한번 쭉 척추 따라 내려와 볼게요. 약간 뼈가 오돌도돌도돌하게 있다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7번 경추예요. 보세요. 자, 만져보고 아까 만졌던 쇄골이랑 또 목 조르듯이 높낮이 한번 봅니다. 자, 여기가 더 높죠. 그래서 목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목은 비스듬하게 붙어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척추가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척추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지하철, 버스, 광고 봐서 알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척추에 뭐가 달려있냐? 갈비뼈가 달려있어요. 갈비뼈는요, 중간까지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각도였다가 이 밑으로는 들어가는 각도고요. 정면에서 보면
양옆으로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단 원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비스듬한 각도이다. 선생님 뭐가 하나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없고 전부 비스듬하네요. 네, 비스듬해야만 여러분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체 도형화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선생님 인체 도형화 몸통 이렇게 잡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 싫은데? 나 이렇게 잡기 싫은데. 자, 목이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져보면 귀에서부터, 자, 귀를 막아보세요. 양손으로. 귀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목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목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단면이 꼭 필요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앞중심, 옆중심 잡는 거 항상 필요해요. 아까 투시 처음 배울 때 뭐라 그랬지? 뒤에까지 공간 생각하라 그랬지? 투시라는 게 뭐야?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꿰뚫어 본다는 거야. 그게 투시잖아. 그쵸?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갈비뼈를 붙여주란 말이에요. 갈비뼈가 어떻게 나와요? 자,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선생님이 갈비뼈를 앞, 뒤, 양, 옆 그릴 필요도 없이 3D로 돌아가. 이해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 어떻게 돌아가? 옆에서 보는 모습 봐봐요. 튀어나왔다? 들어가죠. 갈비뼈 뒤에 뭐가 달려있다? 척추가 달려있다. 세상 좋아졌다.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세상 좋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갈비뼈를 그릴 거예요. 몸의 앞중심 잡아보고요. 어려워? 안 됐다. 뒤중심도 잡아봅니다. 이게 어려우면은 초인문방 가야 돼요. 여기를 기점으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 그럼 팔을 어떻게 붙여요? 자, 선생님이 몸통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않고 갈비뼈를 잡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여러분, 한쪽 어깨에 손 올려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손가락질. 앞으로 쫙 팔 뻗어봐요. 앞으로 나란히. 한쪽 팔만. 어깨 붙잡고. 자, 그 팔을 또 뒤로 넘겨봅니다. 팔꿈치가 뒤로 가게. 뒤를 가리켜 봅니다. 어깨 움직여 안 움직여? 어깨 움직이지. 팔을 움직이니까 어깨가 따라 움직이네. 자, 그럼 몸통을 이렇게 잡으면 어깨의 위치가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양쪽 팔을 다르게 움직이면 어깨의 위치가 양쪽이 달라지겠지. 자, 양쪽이 다르게 움직이겠지. 근데 이렇게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대신에 우리는 뭘 잡는다? 쇄골을 잡을 거야,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미 알고 있는 거, 할 만한 거, 쉬운 거, 할 줄 아는 거, 그런 거 백날 그려봤자 그림 안 늘어. 모르는 거, 어려운 거, 그런 걸 그려야 그림이 늘어요. 알겠어요? 어렵다고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없어요? 더 이상 쉽게 가르쳐줄 방법은 없다. 이 정도면 떠먹여주는 거잖아. 입 벌려. 인체 들어간다. 자, 봅시다. 정 어렵다면은 이 몸통을 처음에 이렇게 직육면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쇄골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목 앞부분 시작하는 데서부터 나온다고요. 근데 위에서 보면 이 목 쇄골이라는 것이 활 모양이야. 활 모양. 요렇게 위에서 봤을 때 활 모양이라는 거야. 앞에서 봤을 때보다 뒤로 넘어간다라는 거야. 아까 봤던 3D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어때요? 몸통을 옆에서 봤을 때 쇄골, 어깨 위치가 어때요? 몸의 상당히 뒷부분에 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몸을 한번 만져볼게요. 쇄골 시작하는 부분 만져보고요. 어깨 따라 쭉 가보세요. 그리고 등까지 한번 쭉 돌려볼까요? 팔이 상당히 뒤에 갔다는 거예요. 팔이 몸의 옆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몸의 상당히 뒤에서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심지어 이 팔뼈라는 것은 견갑골에 붙어 있어요. 견갑골이 누구예요? 견갑골은요, 등에 붙어 있는 날개뼈라는 얘기예요. 팔뼈는요, 등뼈에 붙어 있어요. 그만큼 몸의 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견갑골은 몸의 뒤에 달려 있는데요. 견갑골과 팔이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따로 하면 30분 분량이 나오거든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쇄골의 끝보다 팔이 밑에서 나온다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개뼈를 그립니다. 알겠죠? 다른 3D 자료들이 있는데 공개 방송에서는 틀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든 3D가 아니라서요. 이렇게 뒤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무엇을 붙이냐? 아까 돌아가는 거에서 봤던 빨간 색깔 근육, 어깨, 삼각근이라는 애를 볼 거예요. 자, 이 팔뼈라는 애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에어팟처럼 생겼어요. 에어팟이야, 에어팟. 윗부분이 굉장히 둥글둥글한데요. 얘가 여기에 견갑골에 이렇게 쏙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에어팟 부분이 동글동글하고 이 위에 쇄골이 견갑골과 만나는 부분과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감싸주는 삼각근이라는 애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불룩한 형태로 생겨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붙어 있냐면요. 이 쇄골 전체 길이의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이 뒤쪽으로 뻗어나와 있는 견갑골은 세모나죠? 견갑골의 3분의 2 지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보면 조금 붙어 있는데 뒤에서 보면 좀 더 많이 붙어 있다. 뒤로 조금 더 둥글게 많이 붙어 있다. 이해됩니까? 이 삼각근이라는 친구가 몸을 감싸고 있는데 앞보다는 뒤쪽으로 조금 더 많이 붙어 있다. 요렇게 생긴 친구가 옆에서 보면 어디까지요? 옆에서 봤을 때 팔의 중심까지요. 옆에서 봤을 때 팔의 중심까지. 그리고 전체 팔 길이의 절반까지. 전체 팔 길이의 절반까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 삼각근은요. 위로 발달하지 않고 옆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 삼각근 운동을 하면 어깨가 넓어집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그릴 때 체격은 뭐가 결정한다? 뼈가 결정한다. 근데 똑같은 170의 캐릭터를 그려도 근육이 있는 캐릭터는 어깨가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다. 여자는요, 삼각근 부피감 있게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력의 대가, 운동의 대가, 유나 김연아 누님도요, 한창 운동할 때 사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어깨 삼각근 얼마나 볼록 튀어나왔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이후로 CF에서 운동 그때처럼 많이 하시지 않겠죠? 하루에 막 20시간씩 막 운동하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유나킴의 어깨 근육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깨 근육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어 추천 박서준 데뷔초 데뷔초에 박서준이 얼마나 뼈밖에 없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박서준 몸 한번 쳐봅니다. 박서준 몸 한번 쳐보면 박서준 어깨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삼각근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팔의 길이는 어디까지? 갈비뼈 끝나는 데까지. 그럼 갈비뼈의 크기는 얼만큼? 머리통의 1.5배 내지 2배 정도. 자, 길이가 1.5배 내지 2배 아니고요. 머리통을 쪼물쪼물 해가지고 섞었을 때 2배 정도, 약 2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골반을 붙여줄 거예요. 골반 생긴 모양이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만 우리 반에서는 상당히 단순화를 시켜서 팬티 모양으로 그립니다. 골반에 대한 설명만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골반을 이렇게 팬티 모양으로 그립니다. 이때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얘 이름은 뭐냐면 치골입니다. 치골의 치자는 무슨 치자야? 수치심할 때 치자야. 부끄러울 치자란 말이야.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뭐가 부끄러워요? 이 뼈 밑으로는 성기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는 내밀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뼈를 내미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 노홍철이요. 여러분들이 인체를 그릴 때 이 골반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하는 거는 들어 누울 때 말고는 거의 없어요. 들어 누울 때와 노홍철 춤을 출 때 이렇게 나뉩니다. 선생님, 그럼 쭈그리고 앉을 때 치골 내밀어지지 않나요? 한번 쭈그려 앉아볼래? 의자 위에 한번 여러분들 쭈그려 앉아볼까요? 자, 쭈그려 앉아서 여러분들의 치골은 만지면 만져줍니다. 쭈그려 앉았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오히려 이렇게 골반이 뒤로 들어가는 각도가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옆에서 본 모습만 봐서 골반이 다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이 동그라미를 쭉 내린
이것보다 어떻게 해요? 뒤가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이 변을 위로 올려주고 쭉 내려온 것보다 양옆의 넓이를 넓힙니다. 그래서 골반의 가로 넓이는 얼굴 가로로 뉘인 넓이, 골반의 세로 높이는 얼굴을 세로로 높인 것만큼의 높이, 그리하여 골반은 머리가 담길 수 있는 크기다 라고 우리가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골반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치골 밑에 공간이 있으나 보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요, 이렇게 네모나게 가로로 길다라고 생각하고 잡아주세요. 옆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면에서 보면 어때요? 오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치골 밑으로 어때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삼각 팬티 한번 보면요, 밑에 천이 하나 더 떼어져 있죠. 그만큼의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밑으로도 넘어가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완전 내부 아니고요, 밑으로 공간이 있다. 나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겠죠? 남녀의 차이도 있습니다. 골반 뒤중심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공간이 있다. 요거 인지합니다. 자, 다리 대퇴골 어떻게 나옵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그럼 다리가 요런 모양인가요? 예, 굉장히 삐쩍 마르고 근육도 없고 살도 없으면 요렇게 나와서 여기 삼각존이 생깁니다. 빈 공간이 생겨요. 하지만은요, 골반에 붙어서 대퇴골로 나오는 근육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살은 어디에 찐다? 항상 근육 위에 찐다.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이쪽에서 나오는 근육들도 상당히 크게 자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다리는 이 대퇴골의 모양과 관계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항상 이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주세요. 선생님, 그럼 저는 허벅지 사이가 붓는데 제 인체는 잘못된 건가요? 살이 찌면 이렇게 찐다라고 생각해주세요. 항상 여기를 여러분들이 오류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다리를 여기를 딱 붙여버리면 안 돼요. 이걸 딱 붙여버리면 사실 여러분이 삼각 팬티 입으면 팬티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낑기겠죠. 팬티가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다는 거야. 여기는 낑기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살이 쪄도 이렇게 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먹을 가볍게 쥐고 여기를 한번 찾아볼 건데, 여기에 대한 존재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한테 직캠책 디지털 일러스트를 위한 드로잉 해부학 추천을 했고요. 거기 105페이지에서 108페이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중둔근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퇴골두와 중둔근에 대한 설명이 이 페이지에 나오니까 수업 끝나고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주먹을 가볍게 쥐고 이 뼈를 한번 찾아볼게요.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고요. 앉아서 하면 안 만져진다.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툭툭툭툭 가볍게 허리 옆부분 두드려서 이 뼈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뼈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튀어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뼈가 실제로는 대퇴골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찾으려면 찾기가 어렵겠지. 그치? 찾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찾아요? 쭉 내려와서 옆으로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쭉 내려와서 옆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찾을게요. 이쪽 반대쪽도요, 쭉 내려와서 옆으로 튀어나왔다라고 찾을게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대퇴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저 해골에다가 쭉 이어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퇴골은요, 앞으로 살짝 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이 상당히 커요. 이 아랫부분 여러분들이 무릎 한번 만져볼 건데요, 무릎 안쪽 바깥쪽 손으로 꽉 움켜줘 보세요. 단단하죠? 말랑한 부분이 없고 다 뼈예요. 여러분 무릎 있는 쪽은 다 뼈예요. 이 대퇴골 끝부분이요, 상당히 두꺼워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뼈를 휘어지게 그렸는데요, 이게 뼈가 두 개가 아니라 싹 다 통째로 하나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에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이 뼈다귀 들고 막 공룡 잡으러 간다고 뛰어가는 거 뭐 그런 거 봤을 거야. 그럼 그때 원시인들이 들고 있던 그 커다란 뼈다귀가 뭘까? 대퇴골인 거예요. 누군가의 대퇴골, 어떤 동물의 대퇴골인 거예요. 그립감, 여기를 잡았더니 그립감이 아주 좋아요. 여기로 내리쳤더니 뚝배기가 뚝 깨져요.
굉장한 무기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무기로 쓸 수 있었겠죠. 자, 그 대퇴골이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옆에서 봐도 약간 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근육들이 상당히 많이 붙게 되고요. 직선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대퇴골이 허벅지가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각도. 여기는 엉덩이가 이 골반에다가 엉덩이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엉덩이 갈라지는 곳 한번 만져보면은요. 팬티 뒤쪽에 손을 집어넣어서 갈라지는 곳을 만져보면 여기 위는 편편해. 이 밑으로 엉덩이가 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엉덩이를 붙이지 말고 항상 여기다가 엉덩이를 붙여주시고요. 여기다가 엉덩이가 붙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반을 크게 그리면서 이걸 엉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 제일 튀어나온 곳, 여기가 제일 엉덩이가 튀어나온 부분이다. 이쪽의 볼륨감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골반과 엉덩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자는 이렇게 지방이 크게 붙지만 남자는 지방이 이렇게 크게 붙지 않아요. 여기다. 자, 여기서 허벅지가 나온다. 자, 항상 기울어지는 각도. 뭐가 기울어져요? 아까 우리 여기와 여기 중심 찾을 때처럼 여기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각도로 종아리는 어떻게? 뒤가 더 발달을 한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근육은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 외에는 거의 발달하지 않아요. 여러 갈래의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요. 전경골근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뒤로 붙습니다. 종아리 근육.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똑바로 힘을 주고 서 있을 때의 다리가 말이죠. 발목도 역시 여기 꺾이는 위치와 여기 꺾이는 위치를 확인하면 비스듬하게 간다. 자, 실제로 발 뒤꿈치의 뼈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그린다? 자, 며느리 뒤꿈치가 달걀 같다고 나무라신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다라는 속담이죠. 자, 그 속담을 기억하면서 우리 뒤꿈치가 항상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그려줍시다. 툭 튀어나오게 그려줍니다. 뒤꿈치의 존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발바닥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발을 그리든 항상 끝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발등 급격하게 내려오고요. 발가락 등 낮게 올라옵니다. 여기도 경사가 한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 신발 한번 보면서 경사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근데 좀 구부리면 근데 딱 주름 생기는 부분이 있어. 거기야. 발 딱 구부렸을 때 여러분들이 발을 이렇게 걷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걷기 때문에 신발 밑창 항상 공으로 신축성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꺾인다라는 거야. 구두는 고무 아닌데요. 그래서 여기 이쪽 면과 이쪽 면 따로 잡잖아. 자, 그리고 무릎은 항상 아래를 보는 각도로 네모나게 잡습니다. 자, 이 네모나게 잡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이 뼈가 툭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여러분 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다리를 어떻게 잡을지 봅시다. 자, 여기서 이까지를 머리통 하나, 둘, 셋, 네 개로 하면은 팔등신이야. 다리는 요만큼을 덧붙입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다리뼈 나왔죠?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쭉 중력 방향선에 비해서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래서 투시가 필요한 거야. 중력 방향선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면은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항상 뭘 잡으라고? 요 단면 잡으라고. 그럼 투시선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그냥 네모 그려볼 수 있을 거고 그냥 네모에서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 요렇게 잡아볼 수 있겠지. 이게 단면이 되겠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투시선이 있다면 이런 네모가 나올 수가 있겠지. 여기서 이 끝을 올려서 잡으면 이렇게 휘어져 올라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벅지를 그릴 때 허벅지선 그려놓고 종아리 그냥 그리지 말고 이 뒤에 공간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그리라는 얘기야. 종아리는 이미 이 뒤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허벅지를 얼마나 아래서 내려다봐? 투시가 있다면 얼마나 아래서 내려다 보는지 알 수가 있다. 스타킹을 그릴 때도 바지 옷주름을 그릴 때도
이 등고선을 이용할 수가 있다. 뚜시 잡고 그리는 게 좋겠지. 자, 무릎이 나올 거예요. 무릎은 항상 아래를 보는 각도. 그래서 이 등고선의 중심에 무릎의 중심이 나와야 합니다. 요렇게 십자가로. 오케이? 자, 종아리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그냥 시작하지 말고 이 뒤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이렇게 종아리를 그려주란 얘기예요. 발목도 마찬가지야. 요대로 쭉 내려오는 곳이 발 뒤꿈치 아니죠. 중력 방향, 투시 모두 잘 살피면서요. 이쪽 투시선에서 좀 더 뒤로 발목의 중심 잡아보면은 역시 이 외곽선보다 뒤에 중심이 안으로 들어와 있죠. 이것과 이것을 연결한다. 뒤꿈치. 오케이.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린다라면은 발목보다 뒤꿈치가 겹쳐서 나오는 이 선이 보이겠지. 얼마나 겹쳐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발바닥부터 그립니다. 자, 만약에 발을 팔자로 벌리고 있다라면은요, 이 선을 이렇게 빼면 되겠지. 또 다른 시야각의 존재. 발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발목도 역시 이쪽으로 조금 비틀 수 있겠지. 이 중심과 이 중심을 맞닿게 그리면서 발의 입체감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발 더럽게 못 그려요. 왜 못 그려요? 맨날 얼굴만 그리고 전신을 안 그리고, 전신 그릴 때도 발은 맨날 그냥 대충 그리고 넘어가니까 발을 못 그리죠. 남들 못 그리는 거 잘 그려야 그림 잘 그리는 거예요. 남들 잘 그리는 거요? 백날 그려보세요. 훨씬 잘 그리는 사람 많아요. 남들 못 그리는 거, 자기가 어려워하는 거, 자기한테 힘든 거, 그거 할 때 그림 실력 늘어요. 그걸 맨날 회피하지? 그림 느나봐라. 정말 노력은 공평해서요.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 늘지 않아요. 이쪽 허벅지의 뒤쪽 중심 어떻게 잡아요? 골반 뒤중심에서부터 엉덩이 타고 내려오면 참 쉽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발 그리는 방법 알려줬어요. 나는 알려줬는데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이쪽 발도 바깥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나는 알려줬는데 여러분이 안 한 거다. 나는 발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발바닥부터 잡아보라고. 이 중심과 발목 중심 연결해보라고. 이거 계속 피하면 답 없다잉. 죽어도 발 못 그리는 사람 될 거예요. 다른 부위 다 잘 그리는데 발만 못 그린다? 과연 그럴까요? 위팔 쭉 어깨 삼각근도 한번 재량껏 붙여봅니다. 굳이 옆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고 부드러운 라인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팔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 반대쪽 팔 어깨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까지요. 요렇게 나옵니다. 자, 손목은 다소 네모나게 잡아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손목 한번 만져보면 약간 타원형이에요.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에요. 여기에 손등 네모나게 붙여주고요. 손의 전체 길이는 얼굴에 대봤을 때 이마 언저리, 눈썹을 약간 넘어서 이마 여기쯤에 닿을 수 있겠다. 왜? 손의 크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요. 손의 크기보다 발의 크기를 좀 더 크게 그려주는데 발의 크기는 얼만큼요? 머리 크기보다 발을 조금 더 크게 그려주세요. 여러분이 이따가 수업 끝나고 신발 얼굴에 한번 대보세요. 신발이 조금 더 클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머리가 너무 크고 발이 작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 헬스 선생님이요. 키가 180이 넘는 남자인데요. 발이 250이에요. 덩치는 되게 큰데 발은 엄청 작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인체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슬프겠죠. 그렇게 치면 여러분 얼굴 다 틀렸잖아요. 요렇게 봐주세요. 자, 그럼 몸이 너무 납작해요. 선생님, 이렇게 몸이 납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다가 대흉근을 붙여줄 거예요. 가슴 근육이요. 가슴 근육은요, 여기서부터 팔까지. 어디냐면은, 이 쇄골 중간쯤 갈비뼈의 가운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 그리고 팔에 가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소 편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기껏 갈비뼈를 그려놨더니 대흉근을 그리라니요? 그려. 그래야 가슴 근육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차이를 우리가 줄 수가 있고, 여자의 가슴은 어디에 있다? 대흉근보다 아래에 있다. 무슨 색깔로 잘 보일까? 대흉근보다 이 지방은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가슴은 젖꼭지가 여기 있고 남자의 가슴은 젖꼭지가 조금 더 위에 있겠지. 요렇게 가슴도 따로 붙여봅시다. 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만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캐릭터의 체격을 상당히 다양하게 응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쉽지? 자, 선생님이 관절 어떻게 그렸어요? 그냥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붙인 모양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절단면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허리랑 배도요, 앞중심과 옆중심, 뒤중심까지 모두 맞춰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 부피의 계산이 나오죠. 이렇게 인체를 도형화를 합니다. 우리 반에서는요. 와, 이게 인체 도형화하는 방법이에요. 노끼쌤 반에서. 오케이? 끝! 너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만 그래도 질문이 들어오면 해주마. 노끼쌤 반이 스파르타라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저는요, 우리 집이 못 살았어요. 그래도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수업 한 번 듣는데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수업이 그림이 아니라 뭐 단과 학원 같은 걸 다녀도요, 선생님이 잡다보면서 보내버리면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뭐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면은 학원비도 학원비인데 기회비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 기간이라는 거는 어떤 다른 데 쓸 수 있는 시간을 빼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쌤이 열심히 알려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체로 학생들 보면은 1년 이상, 2년 가까이 장기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몇 달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반 스파르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이겠죠. 선생님이 항상 수업에 최선을 다하니까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스파르타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겠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에 봅시다.